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고 많으십니다. 인천 부평구의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대한민국 수출 경제에 중심 역할을 했던 부평 국가산업단지에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 수치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올해 6월 달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총 수출 증가가 약 2,100억 달러고요. 무역 수지 개선은 700에서 900억 달러, 경상 수지 증가는 650억에서 850억 달러. 또 제일 좋은 소식은 국민 대외 순자산도 900억에서 1,3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한민국의 총 국부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면은 약 500조에서 800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720조 정도 됐죠. 거의 그만큼 총 국부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그에 반해서 이제 이렇게 국부가 증가하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통화량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6월 달 기준으로 광의의 통화 M2라 그러죠. 그 통화량이 약 4,307조에서 지금 올해 4월 달까지입니다. 10개월 동안에 4,684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M2 광의의 통화는 8.8%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국부가 커졌느냐? 잘 아시다시피 수출 반도체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 그것이 곧 이제 기업 매출, 예금, 투자 자금 증가해서 M2 즉 통화 증가와 연결됩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 민간 소비도 늘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늘고 내수 성장의 기여도 확대됐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늘으니까 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이게 다시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또 유동성은 증가하는 것이죠. 또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 건설 투자는 좀 부진한데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출을 좀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유보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은 올해 2.0에서 2.6%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유동성이 이제 증가됐는데 이 유동성이 증가된 것을 부동산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부동산으로 투기성 자본은 흐르지 않고 계속 생산 분야에서 돈이 돌게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액을 한번 보시면은 장관님 장관님 중소기업 장관이시니까 현재 네. 제가 수치가 일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보시면은 이 전체 수출액은 크게 늘었거든요. 2025년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었고 중소기업 수출도 윤석열 정권에서 떨어졌죠. 23년에 1,097억, 2024년에 1,110억 이렇게 했는데 작년 6개월 정권 교체 효과가 있다고 치면 1,186억이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성공과 성장, 밝은 면 뒤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성공의 희생자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Victim of Success라고 그러는데 잘 돼서 기대가 커지니까 나도 좋아져야 되는데 나는 안 좋아지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좋아진 점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격차는 커지고 중소기업은 어렵고 중소기업 도산은 전혀 줄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비판,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엄청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쨌든 수출은 늘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데 역대 최고가 되기는 했는데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비중은? 워낙 이제 뭐 큰 그 기업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다 보니까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93억 달러에 대비해서 1,186억이니까 21년도에 6,414억 달러 대비 1,155가구 거의 차이가 없거나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비중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이 절대적인 수출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장관님, 총리 후보자님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과제 앞에서 내수 부진이라든지 또 금리, 원자재, 물류비 상승, 또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나프타를 비롯해서 나프타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대기업 부분이 잘 되니까 인력이 또 빨려가고 내가 쓸 인력은 없어지고 해서 이런 인력난, 자금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더라도 중소기업 벤처부의 일을 물론 이제 새로 후임 장관님이 오시겠지만 정말 잘 살펴야 되겠다. 다 잘 되는 데는 오히려 알아서 스스로 커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더 그늘이 지면 그래서 K자 격차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되시면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어디다 중점을 둬서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 AI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청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점이나 정책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뭐 소비재라고 하는 새로 나타난 수출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K 뷰티, 푸드 이런 영역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전에 철강이나 자동차의 그 대기업에 있는 하도급 주로 이런 작업을 했던 곳들의 이 나빠지는 부분들의 속도가 같이 붙으면서 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 공정한 거래 환경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 탈취도 그렇지만 그 거래 환경 속에서 서로 납품대금 관련된 것들의 좀 더 조건을 더 강하게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R&D 부분도 아까 지금 보면서 2023년, 22년의 수출이 이전 정부에서 좀 좋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R&D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들에게 이 예산 삭감이란 이게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한번 중소기업 망가지고 나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예 직원들 나가거나 했기 때문에 이 회복의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서 R&D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를 총리로 임명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 관련된 부분들에 저기도 의무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긴급 기업 운전자분, 네, 긴급 경영자금 네. 고유가, 고물가,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긴급 경영자금 네, 경영자금 네, 잘 살펴봐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